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하여 폄훼하지 말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자 한번 들어봐주세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뿐 아니라 이재명의 주장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이거 간첩입니다. 이거 완전히. 조금 전에 말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폄훼하지 말라. 이 말만 가지고도 간첩입니다. 이건 즉각 체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체포해야 되거든요. 뭐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적의 수계를 갖다 고무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김일성, 김정일이 무슨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단 말입니까? 네. 저게 어디서 말이 저 배경이 나오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최근에 불리하니까 이제 통일이 없다.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선대들이 했는 평화적인 통일 노력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워딩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요. 6.25 전쟁을 통하여 500만의 사상자가 부상자와 죽은 사람이 합하면 500만인데 이런 이 최고의 이 당군 이래로 최고의 범죄를 저지른 이것을 폄훼하지 말라. 이건 간첩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간첩. 다 이 나라의 평화적인 통일을 했는 노력을 폄하하지 마라. 이 미쳐도 보통 미쳐 돌아간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재명은 또 북한 가서 고위 간직 산나고 만나가지고 아니 대북 송금해가지고 그것도 또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통하여. 이걸 누가 간첩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192석을 가짜 선거로 192석을 가지고 세상에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설 한번 보시면 자 아니고 이재명의 철수 영상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요때 찬스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해야 되겠다. 미국 철수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자, 한준원 장군님. 이거 하면 난 해석이 불가능해 도대체가. 그러니까 네. 뭐 사람도 그냥 네. 그 평범한 개인도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네.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수준을 평가합니다. 네. 최소한 지금 야당 당수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 말에 대한 무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저 시정 잡배보다도 못한 저런 아니 미군 철수하면 기회입니까? 무슨 기회입니까? 저는 뭐 도대체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예? 아주 뭐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또 연방제 통일. 예, 연방제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내가 이렇게 그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고 네. 또 현재도 그것도 다수 여당의 당 대표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가 찬스입니까? 주한미군 찬스. 주한미군이 저 나가면은 다 망했는데 그런 것도 모른다는 거고 연방제 최소한 자기가 지금 그 뭐 간첩이냐, 예? 또 종북 세력의 지시를 받느냐 이런 그 의심을 찾는 데 있어서 속이 그렇더라도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네. 아까 그 저 목사님 뭐야 우리 북한에 그렇죠. 우리 북한 우리 이게 우리 목사님 장대- 또는 예 우리 뭐 저 안에 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 교회. 평소에 네. 예, 소속감이 거기라는 거죠. 그렇지. 예? 어. 근데 은연중에 저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저거는 무슨 자기가 준비해서 나와서 한 게 아니고 뭐 저 네. 보니까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당 회의에서 최고위원 회의든지 거기서 하면은 아까 보니까 또 이거 좀 보고합니다. 네. 기록을 해서 나왔다면 그러니까 저 우연에 그냥 예. 말로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네. 신점이죠. 메모를 해서 예.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방제라면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이 사람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신념으로. 거기다가 또 대기업 해체. 이게 저 이재명의 자서전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지금 멈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큰 이유가 워낙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기업들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그 기업가들 만나보면은 기업이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건데 유보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거에도 예. 50조라 그래요. 50조. 예. 그러니까 이 정치란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기업 하나가 중소기업 몇백 개를 대신하는 겁니다. 네. 홍경 목사님. 예. 아니 그 저 연방제 통일하면 한국 교회는 존재합니까?
그럼 아까 그 말에 보면은 그 단어 하나에 그 사람의 사상이 더 들어있거든. 네. 미점령군이라고 그래 말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주한미군이 점령군 차원에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북한의 그 사관인 대한민국 남쪽은 미국의 식민지화돼 있다. 점령군이니까 식민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주한미군의 존재를 왜 점령군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연방제라는 것은 몇 번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지구촌에 연방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있는데 그거를 연방제 하려고 하면 정치와 사상과 이념과 종교 이런 색 문화가 일치가 돼야 이렇게 연방제 가능하죠. 소비에트 연방, 미합중국 이 전부 다 연방제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공산주의로 되어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신이 가능한데 이 만일에 남북한의 극단적인 이질적인 세력이란 말이죠. 그 연방제가 아니고 우리 그냥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는 거야. 결과적으로 남한의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북한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한국교회는 그냥 그날로 종말을 구하는 거죠. 그게. 끝나는 거지. 그런데도 자. 불구하고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멍청하지 그 속에 간첩인지 모르지만은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이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로운 통일을 한다. 미쳐도 보통 미친 한국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계엄령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네.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내란을 획책하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국회가 범죄자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만. 우리 국민의 자, 지금 결국은 황교안 장관님 예.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검찰 수사비 예. 빵, 경찰 수사비 빵,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애들 돌보미 그것도 예. 또 빵,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군대 간부들 있잖아요. 예. 지금 사병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 사병 봉급 인상 자체가 네. 그 선거 포퓰리즘이에요. 그렇죠. 표에 도움된다고 해서 예. 사실은 이런 걸 하면서 저는 뭐 사병들 봉급 인상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예. 하사관들 예. 월급을 정액시켜 주겠다고 예산을 그걸 냈는데 예. 이것도 빵. 예.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하고 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 안 나잖아요. 예. 그 석유 찾아보려고 저 영일만 해서 예. 그거 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산은 빵. 예. 그러면 식물 대통령 만들겠다고. 저는 뭐 분명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네. 국회가 도대체 국회의원 놈들이 네. 나라를 걱정을 하느냐, 예? 우리나라의 안보 태세를 걱정을 하는지, 경제 침체나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들부터 솔선수범해야죠. 국회의원들 세비 낮추고 네. 자기 개혁부터 먼저 하면서 네. 모범을 보이고 하면은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제도인데 그렇지만은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를 균형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는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입법 독재.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계엄령밖에 없다. 다음 영상 들어보세요.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됐습니다. 홍동훈 목사님. 예. 결국은 마지막에 그 딱 타겟은 어디냐 하면 종북. 종북. 예. 한마디로 뭐냐, 북한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대한민국은 저 북한 노동당 정권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을 북한 노동당 정권을 대체해 가지고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이 정계, 관계, 언론계 뭐 오만 천지에 그냥 안 들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예. 정보기관을 5개를 다 예, 가지고 예,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그 감사원, 그 다음에 검찰, 국정원, 검찰, 경찰, 방첩사령부 뭐 기무사, 방첩사령부,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국가 전체에 오늘의 어디서 뭔 일, 심지어 화재가 나는데도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대통령이 현대 국가에서 모든 돌아가는 정보가 없이는 그 통치가 불가능하지. 그건 어느 그렇죠. 나라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제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두 번째 많이 아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입니다. 왜? 나는 그럼 어디서 무슨 정보 보고를 받냐? 아니요. 나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관심이다, 관심. 내가 대한민국에 애국운동한 지 40년 됐어요. 관심이 있으면요, 알아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자, 알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나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 예.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끝없이 나는 관심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까지 샅샅이 제가 신문을 다